속보, 정몽규 향한 역대급 행보. 유인촌 진짜 삭감했다. 정몽규 홍명보 진짜 완전 끝났다. 유인촌 장관 진짜 삭감의 역대급 행보. 유인촌 문화체육관 관광부 장관이 재차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연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유인촌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국제축구연맹이 축구협회에 보낸 공문은 의례적인 절차라며 축구협회를 향한 조사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전했다. 축구협회는 최근 국회 현안 질의와 문체부의 감사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정몽규 회장의 거취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아 정치권과 대립 중이다. 이런 사실이 피파에 전달됐고, 피파는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축구협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파는 정관 제14조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 안 된다. 제15조 어떠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 등 정관을 들어 축구협회가 외부 간섭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타국 사례를 보면 비슷한 연유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015년 쿠웨이트 정부가 자국 체육단체의 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자 피파는 쿠웨이트 축구협회의 자격을 정지시켜 국제대회 출전권을 박탈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감사가 쿠웨이트 사례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월드컵에 못 나갈 수 있다고 겁박한다. 유인촌 장관은 다른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피파가 해외 사례와 같은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라고 단언했다. 앞서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감사한 결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를 추천했고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에게만 직접 찾아가 면접으로 볼 수 없는 시간을 보낸 것도 다른 후보와 비교해 특혜라는 입장이다. 다만 문체부는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의 계약을 무효로 판단하지 않았다. 절차적 문제가 분명하지만 독립성을 존중하기에 징계를 강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축구협회의 자정 능력을 당부했다. 따라서 피파가 말하는 제3자 간섭과 거리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유인촌 장관은 다시 한번 홍명보 감독을 즉각 해임할 수는 없다며 감독 선임 과정이 불공정했다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과정의 중요성을 밝혔다. 또 정몽규 회장의 사연임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민영배 의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몽규 회장의 사연임을 허가하면 받아들일 것이냐고 묻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것도 안 되면 승인을 불허하겠다라고 답했다. 정몽규 회장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최근 행보가 사선 도전을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에 모든 축구 활동이 연임을 위한 일이라는 말엔 동의할 수 없으며 결국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취는 신중하게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체부에는 정몽규 회장의 사연임을 승인할 최종 권한이 없다. 이 부분은 감독 선임 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한 측면과 달리 피파가 간섭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다. 2. 최대 변수와의 전쟁 유럽 3대장 맏형 손흥민 부재, 밤인 김민재 PSG 이강인. 공백 커버 특명. 유럽 3대장의 맏형이자 캡틴 손흥민, 32 토트넘이 없다. 김민재, 28 바이에른 뮌헨과 이강인, 23 파리 생제르맹의 역할이 더 커졌다. 결국 둘이 맨 앞에서 손흥민의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 결전을 앞두고 있는 홍명보호가 출국했다.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은
K리거와 일부 J리거 등 8명을 이끌고 7일 오전 1시 30분 카타르 도하를 경유 요르단으로 출국했다. 그 외 해외파들은 요르단 현지로 직접 합류한다. 홍 감독은 직접 소통 끝에 선수 보호 차원에서 손흥민을 이달 A매치 2연전에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손흥민의 자리에는 홍현석, D15마인츠, 이 대체 발탁됐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A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한 것은 2022년 1월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이후 2년 9개월 만 A매치 대회 기준이다. 당시에도 햄스트링, 허벅지 뒷근육, 부상이었다. 손흥민은 지난달 26일 카라바흐, 아제르바이잔, 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1라운드에서 왼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쓰러졌다. 이후 토트넘의 경기에 결장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최근 우리 팀을 위해 뛰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히 복귀가 가깝지 않다는 것이지만 국가대표로서의 의무도 염두에 둬야 한다. A매치 브레이크 때는 국가대표팀이 선수들의 보호자다. 우리는 한국 국가대표팀에 모든 의료 정보를 제공했고 그들은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A매치 휴식기 이후에나 그라운드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 감독은 이미 손흥민의 공백을 대비해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선수의 향후 컨디션적인 측면, 체력적인 측면이다. 손흥민은 본선에 간다면 경기력에 있어서 우리 팀의 중요한 선수라며 손흥민은 본인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기에 나가고 싶어 할 것이다. 지금까지 모습이 그랬다. 많은 분들이 바랄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무리시켜서 선수를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플랜 B는 준비해놨다고 밝혔다. 그리고 손흥민 포지션엔 여러 선수들이 뛸 수 있다. 황희찬, 배준호, 이재성 등이 다 뛸 수 있다. 물론 손흥민이 나오지 않았을 때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다. 그 포지션의 대체 선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10일 오후 11시 기하 한국 시각 요르단 암만의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요르단과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차전을 치른다. 그리고 전세기로 귀국. 15일 오후 8시 경기도 용인의 미르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격돌한다. 공격에선 이강인이 오만전 3대 1승에서 한 골 마이너스 2도움을 기록하며 홍 감독에게 첫 승을 선물한 손흥민을 대신해야 한다. 역량은 충분하다. 그는 2차 예선 6경기에서 4골 마이너스 3도움을 기록했다. 단 한 경기를 제외하곤 매 경기 공격 포인트를 가동했다. 3차 예선 오만전에서 손흥민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했다. 이강인은 홍명보호에서도 공격의 핵이다. 그는 팔레스타인 오만전에서 오른날개로 선발 출격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을 파고들어 상대를 혼란시켰다. 또 3선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 공격의 물꼬를 텄다. 이강인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골뿐이다. 손흥민을 대신할 임시 주장을 누가 맡을지도 관심이다. A대표팀에는 세대론이 존재한다. 특정 연도의 대표 선수들이 몰릴 때가 있다. 대표적으로 1992년와 1996년생이다. 92분에는 손흥민, 96분에는 김민재가 있다. 30살을 훌쩍 넘은 1992년생은 어느덧 세월을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다. 손흥민이 이탈하면서 이번 명단에는 이재성, 마인츠 뿐이다. 반면 96라인에는 김민재, 황인범, 페예노르트, 황희찬, 울버햄튼, 조유민, 샤르자 등이 포진해 있다. 김민재는 수비 라인의 리더다. 그는 지난 시즌 중반 이후 바이에른 뮌헨에서 부침을 겪었다. 올 시즌에는 부활의 간판 센터백으로 다시 자리를 잡았다.
새 사령탑 빈세트 콤파니 감독의 신뢰 아래 괴물의 위용을 되찾았다. 손흥민의 부재로 그라운드 안은 물론 밖에서도 리더십이 요구된다. 홍 감독의 신뢰 또한 높다. 김민재도 당당한 임시 주장 후보다. 대표팀의 허리인 만큼 중심을 잡고 위 아래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도 그의 롤이다. 홍 감독은 요르단 현지에서 미팅을 통해 임시 주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3. 오피셜 아시아 무대 평정 나선다. 레알 마드리드 출신 특급 FW. 말레이시아 조호르 입단, 정말 행복한 하루. 한때 제2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알 나스르로 기대를 모은 헤세 로드리게스가 말레이시아 슈퍼리그 조호르 다룰 탁짐 유니폼을 입는다. 조호르는 5일 현지 시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유럽 빅리그를 모두 경험하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2차례 들어올린 헤세가 합류한다고 발표했다. 헤세는 새로운 기회를 받게 돼 정말 행복한 하루다. 나는 조호르와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다. 함께 많은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팀 출신 헤세는 2011년 1군 데뷔전을 치렀다.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헤세는 2013-14 시즌 이스코, 레알 베티스 발론피에, 호날두, 가레스 베일 등 기라성 같은 선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8골 6도움을 올리며 진가를 입증했다. 2014년 초 경기 중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고 약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재활에 매진했다. 헤세는 부상에 무너지지 않았고 2014-15 시즌 23경기 4골 3도움, 2015-16 시즌 38경기 6골 6도움을 뽑아내며 건재함을 몸소 증명했다. 출전이 대부분 교체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슈퍼서브로서 몫을 톡톡히 해낸 셈이다.